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수능 만점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수능이 중요하다. 만점. 얼마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의대 유아기 때부터 의대 보내는 게 목적이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 중에 상비극이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교육 사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 사회학에.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 만점, 그러니까 이게 학벌주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요즘에 묻지마 범행 많이 일어나고 이 젊은이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것도 뭐 늦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를 살해했다. 여러분들 이게 공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확 변해버렸어요. 제가 5년 정도 해외에 있다가 딱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갑자기 너무나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해버린 게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아주 욕심, 이게 아주 가득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이 그래도 한민족의 이 심리가 뭐냐 그러면은 한민족의 그 심리는 정과 흥이다 그랬거든요. 그 한민족의 특성은 정과 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고구려 유민들, 이 고구려 유민들이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마을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전통 사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정과 흥, 손님들이 오면은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함께 더불어 함께 살고 이웃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이웃 때문이다. 어려울 때 이웃이 쌀도 이렇게 꿔주고 또 나중에 갚고 뭐 이러면서 이웃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 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은 품앗이하고 함께 돕고 뭐 잔칫날이 있다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가서 돕고 온 사람들이 돕고 뭐 하여튼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삶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그냥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고 또 뭐 부부끼리 서로 막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고 형제끼리 막 죽여요. 근데 대부분 그 안에 돈과 욕심,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도 헤어지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뭐 진짜 그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매일 장미꽃을 집 앞에 놓고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낭만의 세계가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뭐 스토킹으로 바로 그냥 잡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완전히 뭐 그냥 서로 죽여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지방 소멸을 넘어서 이 국가 자체, 민족 자체가 소멸해 가는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잘못된 중심에 학벌주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이 학교에 배치가 됐을 때 깜짝 놀랐던 게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같이 청소해야죠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 같이 청소할 거니까 같이 청소합시다 해가지고 청소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했죠. 안 된다. 이것도 교육이다. 그랬더니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들이 몰려오고 막 교감 선생님 몰려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 학원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하려고 청소를 시키냐. 청소는 부모들이 와서 한다.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 못 옵니다. 제 교실에는 부모님들 못 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저를 그냥 왕따로 시켜버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교육은 끝났구나. 그리고 대학에서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그냥 불성실하게
임했던 학생들이 점수를 줄 때 보면은 왜 나는 A 학점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의 뭐 학생이 한 40명이다 그러면은 거의 한 30명 이상은 교수가 준 학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완전히 자기 반성은 없고 이 욕심과 이기심에 물들어 버렸구나. 잘못된 교육의 결과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참되거나 바르거나 이 가르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 뭐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관심, 호기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이 아이는 보니까 음악을 틀어주니까 춤을 추고 있네. 이거 춤을 출 때 즐겁니? 행복하니? 해가지고 이 아이가 행복하다 거기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 됐든 취미가 됐든 인생은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인생을 살아가는 건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야. 그리고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사가 된다? 그날은 난 끝났다고 봅니다. 만약에 교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 그 나라 끝난 거예요. 정치인들 연봉이 많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 그 나라 끝난 겁니다. 적어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홍익정신은 기본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고민했어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을 때 후회를 안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길이 나는 내가 법대를 갈까 교대를 갈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를 찾아가지고 저는 교육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대학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자기 생각,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양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교과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내용들, 학생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심어주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런 교과서는 찢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교수님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것을 좋게 봐가지고 A+ 학점을 주더라고요. 나는 교과서 찢어버려야 된다. 왜 키가 작은 학생의 얼굴은 아주 이렇게 나는 키가 작아 하면서 막 슬픈 얼굴을 짓고 있고 나는 키가 커 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고 이게 사파가 맞는 얘기냐. 개성인데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은 다 개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또 흑인 얼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두운 인상을 만들어 놓고 백인 얼굴은 활짝 웃는 얼굴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것 또한 편견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찢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만점 의대생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이런 결과를 낳는다. 자기도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의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여학생을 내가 옥상에서 떨어지겠다 유인해가지고 살해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의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이 없으면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료 대란 보세요. 환자를 내팽개치는 의사들 그 의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냅니까? 그리고 저 무책임한 정치꾼들 저들을 향하여 국민들이 찬사를 보냅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학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주고 그리고 교육부를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이 교육부 정치적인 교육부는 해체해버리고
교육은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국민 주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양성하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주권, 자기 심리와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을 양성을 해야지만 사이비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고, 사이비 교육인들한테 속지 않고,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이비 국제 세력들, 국제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을 다 자기들의 꼬봉으로 만들어 버릴까, 그리고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까, 이런 세력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사회 보세요. 이거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의대 증원 반대하더니 진료비 뻥튀기 의사 환자한테 딱 걸렸다. 이게 의사의 모습입니까?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경찰이 의사 14명 입건했다. 참 이게 의사로 보입니까? 네. 표창원 아내 살해한 유명 로펌 변호사, 우발적이란 단어 쓸 수 없다. 참 이 로펌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또 여기 보면 종중 땅 매각하면서 수억 원, 수십억 뒷돈 종중 간부와 변호사 구속. 이게 변호사입니까? 네. 자, 이재명 장시우 수사거래 의혹의 깡패인지 검사인지, 참 이들을 우리가 이 검사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LH 감리업체 입찰해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구속. 이거 교수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여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 구속. 이게 목사입니까? 술 취해 행인 경찰 폭행 정가 50범 승려 구속. 이게 승려입니까? 15년간 신도 가스라이팅 14억 편취한 60대 여 종교인 구속해서, 종교인이라 그러면 최소한 양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다 썩어버린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진정 바른 사회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거 없애버리고 모든 대학을 학점 은행 네트워크로 연결시켜가지고 제주대학에서 10학점, 경상대학에서 뭐 10학점, 서울대학에서 10학점, 그것도 인터넷도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모든 교육을 평생 교육화해야 한다. 그래갖고 150학점을 학점 은행화 시키게 되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주면 됩니다. 대학이 학위를 줘가지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세우고 학벌주의 만드는 이런 제도를 그냥 깨 부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소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멸이 좋겠습니까? 제 말 듣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저처럼 얘기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나요? 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나라를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누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어 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날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방송들을 올리고 있습니다.